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 첫 장벽인 흰색 철문이 열리자 경호처 대형 버스가 막아섰습니다. 군용 기갑 차량까지 동원해 3단계 방어선을 구축한 경호처. 군 병력 등 200여 명이 인간 벽을 쌓았고 일부는 개인 화기까지 갖고 있었다고 공수처가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결국 윤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직접 관저 진입로까지 내려와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인했지만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물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1000명 이상 인원을 대폭 늘려 이뤄진 2차 체포영장 집행. 경찰이 사다리를 타고 차벽을 넘어갔고 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11일 검찰의 첫 소환 통보 36일 만에야 수사기관이 겨우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하지만 석방 과정은 신속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27시간여 만에 즉시 항고 대신 석방 지휘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취소 사유로 든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이 끝까지 반발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석방을 선택했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5시 15분 석방 지휘서 송부 직전까지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면서 내부 갈등을 내비쳤습니다. 같은 범죄로는 구속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로는 다시 구속되지 않습니다.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불소추 특권이 있는 윤 대통령을 다시 구속할 방법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구치소를 유유히 걸어 나오면서 자신이 이겼다는 듯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초기부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사법 체계를 흔들었습니다.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장외 여론전을 시작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부지법에는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며 맞섰습니다. 법 규정에 의하든 어떤 절차를 보았을 때 이것은 불법 무효인 영장이 틀림없습니다. 화려한 법기술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공수처의 1차 조사는 진술거부권으로 일관한 데 이어 이후 조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했습니다. 서명 날인이 없는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점까지 이용해 1차 조사가 끝난 뒤에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조차 하지 않았고 서명 날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탄핵 심판 초기에는 헌법재판소가 보낸 답변 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하면서 시간을 지연시키기까지 했습니다. 편향성을 가진 재판관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하면 수사 실무에서는 보기 드문 체포 적부심 청구로 뻔뻔하다, 시간 끌기다 등의 비난을 샀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구속 기소된 뒤에도 이례적으로 구속 취소 청구까지 시도해 결국 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구치소를 나올 때의 모습은 윤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행보에 나설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면서 지지층 결집에 몰두할 경우 사회 혼란을 자극할 수도 있고 재판 중인 내란 관련자들을 위축시켜 헌정 질서 회복을 방해하거나 증거인멸 우려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안이한 판단으로 초래된 이 혼란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모두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